오늘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래액이 가장 적은 금요일이지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은 날이기도 한데요.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오늘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상장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9,000원이고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200% 높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게 되는 건데요. 따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10만 1,400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주당 수익은 62,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주는 무조건 따상한다는 불패 신화가 깨졌고 고평가 논란도 있어서 급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상장 직후의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미 있는 상승은 힘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키움증권 연구원은요, 공모가 산정 방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비슷한 선진국가 기업의 PER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됐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와 외국인 수급이라는 평이 압도적인데요. 일단 국내 증시는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간밤 뉴욕 증시도 특별한 악재 없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의 흐름 잘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이 화물 수송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라는 소식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BTS 신곡이 발매됐을 당시에 이 항공기 안에 들어가는 제품의 대부분이 BTS 관련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앨범만 한 번에 40톤이 넘게 실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BTS에 힘입어서 하이브의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 마감 이후에 하이브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넘게 늘어난 반면에 영업이익은 6.2% 감소했다고 합니다. 4월 초에 진행된 이타카 홀딩스 인수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앨범 매출은 또 방탄소년단의 앨범 판매 호조로 전분기 대비해서 96%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는 이 실적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버터 앨범과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3분기에 반영이 되고 4분기에는 저스틴 비버 등의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이브는 어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협력사와 달리 하이브가 직접 게임 개발에 뛰어든다는 것으로 현재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CJ E&M도 역시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9,079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85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영업이익은 16% 넘게 성장했는데요. 특히나 첫 방송을 기준으로 역대 TVN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락 등 이 화제성이 높은 컨텐츠에 힘입어서 TV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의 성장성도 눈에 띕니다.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3% 넘게 증가했습니다. CJ E&M은 전통적인 TV 사업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이 눈에 띄는 CJ E&M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견고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편의점 주력 제품으로 현재 프레시푸드 개선과 수제 맥주를 포함한 차별화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BGF 리테일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9% 넘게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동반 구매하는 안주류 역시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BGF 리테일은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모더나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모더나의 주가는 4월부터 8월까지 2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모더나의 백신 효과는 6개월이 지나도 93%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모더나의 매출이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죠. 어제 보건복지부의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 발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월 말부터 모더나의 백신 완제품 시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제품은 성능 검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국내외에서 쓰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가동부터 4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이슈는 백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좀 반응할 종목은 백신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좀 움직일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8월부터 모더나에 대한 그런 완제 생산 등을 좀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허브에 대한 글로벌 역할들을 좀 빠르게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뭐 시간 내에서도 관련된 그런 삼성바이오로스 관련된 그런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오전장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뭐 어제 발표를 했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 협력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백신 허브 기반에 대한 구축 등 3대 기조를 좀 마련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이제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던 만큼 백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뿐만이 아니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제 2020년 상반기를 이제 승인을 목표로 지금 임상을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산 그런 백신 1호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고요. 뭐 2분기 실적도 시장을 좀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적인 그런 그 가치에서도 상당히 조금은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현금 마냥 한 1조, 2조 원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M&A라든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CMO 생산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을 통한 내년 1분기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